미국 가족들은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말이죠. 학교에서도 그걸 봐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국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영어 공부 대비를 안 하고 가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어 공부를 잘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급 미만의 레벨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봐야겠죠. 한국에서는 문법과 독해 위주로 수업을 하지만 말하고 듣고 쓰는 건 약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레벨이 중급 미만일 때, 비기너나 프리인터 레벨일 때는 어디서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 배우는 성취는 비슷합니다. 전 세계 공통입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학센터TV의 마크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에 출국한 유학센터의 학생들 벌써 귀국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11월 말이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커뮤니티 서비스 봉사활동도 하고 정기적인 피자 파티 모임도 하면서 서로의 교환학생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고충사항이 있으면 ISE 재단의 지역관리자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런 사진들을 받아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11개월이 지났고 12월 여러분들 학기 마칠 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남은 학기 기간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고 큰 성취와 함께 다들 귀국하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 사립학교 진학하는 학생들, 개학교 진행 이런 부분들, 한국으로 고등학교 복학하는 학생들도 한국으로의 대입 준비, 또 미국으로의 대입 준비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크쌤이 이 영상을 찍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 미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 또는 미국의 사립고등학교로 조기 유학을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영어 준비입니다. 항상 마크쌤이 설명드리죠.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고, 또한 위기가 왔을 때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미국이라는 영어권 국가로 청소년기에 유학 또는 교환학생으로 문화교류를 떠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순위도 2순위도 3순위도 영어에 대한 대비입니다. 영어 준비만큼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무조건 0순위는 영어 대비입니다. 그럼 영어 대비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뭐 학교에서 공부하던 대로 공부만 하다 가면 되는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사실 한국은 중학교에서 중2, 중3 때 배우는 영어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배우게 되는 수능 영어는 엄청난 갭의 차이가 있어요. 마크쌤이 항상 추천드리는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중학교 2학년 때죠. 그리고 중3 1학기를 마치고 미국의 신학기인 가을에 맞춰서 8월에 출국하게 되는데, 그때 나의 영어 능력을 못해도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선행을 해놓고 끌어올려 놓고 출국을 해라 라고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어드바이즈를 하고 있고, 단어 외우는 거 체크받으면서 진행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한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잘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에 상담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진행하고 있는 08년도 학생이고요. 부모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고요. 사립 보딩스쿨을 찾으신다고 하시면서 저희 유튜브와 자료들을 보고 특정 학교에 대해서도 물으시고 하면서 상담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학생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물어보니 중3 1학기를 마치고 미 국무부 교환학생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영어를 엄청나게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고1 2학기에 영어 성취도는 어떠한가 물어봤더니 2 정도 나올 거고 8등급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어떻게 교환학생을 미국에서 2학기나 중학교 때 가서 고1 1학기 것까지 2학기를 하고 와서 학력 인정받고 온 학생인데 영어를 그렇게 못할 수가 없다. 최소 고2 이상 실력은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속을 잡고 주말에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부모님이 와서 같이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성적을 중학교 때 전체와 교환학생 때 성적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중2 때 성적도 평균이 그냥 C 정도 됐고요. 영어도 좀 낮았어요. C 정도. 그런데 최종적으로 중3 1학기 출국하기 전에 성적은 올 2예요. 2, 다 2예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적인 9학년 1학기, 2학기, 중3 2학기와 고1 1학기로 이제 대체가 된 거죠. 그 성적은 영어는 C,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뭐 A, B, B, A 뭐 이렇게 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미국에서 수업을 진행했고 미국에서 두 학기나 한 친구가 고1 2학기 때 중간고사를 보면 100점 만점에 25점 정도가 나오는지 학생과 이제 상담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전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요.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특정 이 교환학생을 선발하는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우리 ISE 재단 아니고요. ISE 재단은 학생을 선발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롭고 미 국무부에서 정한 제대로 된 규정대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죠. 그런데 이 학생 같은 케이스는 성적은 이제 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영어가 많이 부족했어요. 중학교 2학년 수준도 안 됐던 거죠. 이 업체가 학원과 유학원을 같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비용 자체가 1,000만 원대, 굉장히 경제적이고 학비도 무상이고 체류 비용도 무상이라 재단 운영 참가 비용만 납부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비도 납부를 해서 2천만 원 초중반대를 납부하고 해당 업체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동 지역에서 통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다 엎어져 잤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자면 또 자게 냅뒀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이 업체에서 선발이 되고 비자도 진행하고 학원 과정도 학원비를 다 내고 준비해서 1년 후에 중3 1학기를 마치고 8월에 출국을 했는데 이 업체는 막쌤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뭐 업체 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저희 유학센터에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홈피에 비용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동일한가요? 내년에도 동일한가요? 내년에 중3인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아저씨예요. 50대, 60대 아저씨예요. 네, 제가 업체명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비용을 물어보시는 분이세요. 어찌됐든 여기와 진행을 해서 출국을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이 국무부에서 정한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도 미국 학생들과의 다각화된 문화 교류를 위해서 학생들을 받는 거고 성실하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오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규정인 거고. 헌데 학생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 공립고등학교 펜실베니아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니까 학생한테 시험 보고 뭐 과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번역을 해서 줬다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교환학생으로 선발돼서 온 학생들은 평균 C 이상의 학점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맞춰준 거예요. 안 그러면 귀국해야 돼요. 성실하지 않고 교환학생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귀국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야매처럼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0개월을 두 학기를 9학년을 그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정확한 과정 자체를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보내고 돌아온 거고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집이 목동이니까 목동 근처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로 학력 인정을 받아서 갔는데 모든 과목들이 다 페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야 되나 아이는 계속 또 미국에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 능력이 너가 이렇게 부족한데 당장 미국에 가서 뭐 할 거냐. 4만 불 5만 불 뭐 6만 불 하는 이런 부모님의 연봉에 가까운 비용을 내고 낭비하면서 갈 이유가 그래요. 영어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100점 만점에 25점 정도 맞는다고 하니 사실 중학교 2학년 수준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라는 것은 영어 단어를 내가 얼마나 암기를 했는가, 그리고 언어의 뼈대인 문법을 얼마나 내가 마스터를 했는가, 시제까지 완벽하게 꿰고 있는가, 나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문법적으로 이거는 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완전하게 내 거로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성실하게 단어를 외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사실 교환학생도 가는 거고, 미국 가서도 미국의 호스트 가족들과도 잘 지내는 거고, 가족들은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말이죠. 학교에서도 그걸 봐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국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영어 공부 대비를 안 하고 가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어 공부를 잘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 그래서 ESL 과정이라고 합니다. ESL 과정은 Speaking과 Listening, Reading, Writing, 말하기, 듣기, 독해, 쓰기로 나눠져 있죠. 언어는 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어를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중국어를 배우든 다 똑같죠. 이 네 가지 영역을 시험을 봅니다. 영역 시험을 봐서 레벨이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6개의 레벨 중에서 하나로 내가 배정되게 되는데요. 중급 레벨이 인터미디엇 레벨이라고 하고요. 비기너 레벨이 ABCD와 단순한 단어만 아는 한국의 초등학교 저학년 중1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2 레벨이 프리인터인 레벨 1, 요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중3 또는 고1 정도의 레벨이 중급인 레벨 2 정도다. 중상급인 어퍼 인터미디엇 레벨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회화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어려운 토픽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게 중상급인 거고, 그 위로 이제 토플급으로 사회, 경제, 시사, 문화, 과학, 종교 이런 어려운 토픽에 대해서 말하고 듣고 쓸 수 있는 수준을 레벨 어드밴스드 4, 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말하고 듣고 쓰는 영역까지 이만큼 레벨이 높은 단계의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급 미만의 레벨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봐야겠죠. 한국에서는 문법과 독해 위주로 수업을 하지만 말하고 듣고 쓰는 건 약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레벨이 중급 미만일 때, 비기너나 프리인터 레벨일 때는 어디서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 배우는 성취는 비슷합니다. 전 세계 공통입니다. 미국에 한 달에 어학연수를 가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까요? 홈스테이와 학원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어학연수를 갔을 때 요즘 환율로 한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학원비 내고 1대1로 과외 수업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미국이랑 비슷하게 들 수도 있고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중급의 미만의 실력일 때, 영어 수준이 낮을 때, 마크쌤은 인건비가 적은 필리핀에서 1대1 위주로 집중해서 영어 공부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들이 노출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왜 이게 효과적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수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두 가지 코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파르타 캠퍼스라는 곳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 때 껴가지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걸 추천하고 싶고요. 이 스파르타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주중에는 아예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영어 능력을 키우는 데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 한국에서는 말하고 듣고 쓰는 영역은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가면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의 돈으로 기숙사, 그리고 삼식의 식사, 그리고 언어를 구성하는 이 네 가지 영역인 스피킹, 리스닝, 리딩, 라이팅, 이 네 가지 영역을 1대1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진행을 하려면 보통 1시간에 아무리 저렴해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죠. 한 달이면 과외 비용만 몇백만 원씩 나올 거예요. 이거를 영어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강사
학생들과 1대1로 내 수준에 맞춰서 말하고 모든 영역을 골고루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과 1대4 수업도 진행하게 되고, 영어권 국가의 대학을 대비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나와 또래들 학생들도 한 30명 정도 있어요. 그 학생들과 함께 그룹을 짜서 재밌게 수업도 하는 거죠. 시트콤 수업, 또 영화를 보면서 회화 위주로 프로나운세이션, 발음 교정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영어 표현, English expression 이런 수업들도 진행을 하고, 저녁까지도 스피킹 클래스까지 저녁 8시 35분까지 모든 수업이 하루 종일 진행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걱정하실 게 없어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캠퍼스 내에서 외출도 불가능하고, 여기서는 또 엎어져 자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하는 학생들은 벌점을 받고, 이 벌점이 쌓이면은 환불 없이 퇴교가 된다 라는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이 되어 있는 강사들과 집중적으로 1대1 위주로 언어에만 순전히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을 하게 되는데,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왜 가성비가 좋은지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캠퍼스입니다. 이 앞서 보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캠퍼스에서 외출이 입구에서 다 통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미성년자들, 중고등학생들은 아예 외출을 주중에 막아서 나갈 수가 없고, 이렇게 250명 정도 되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가 제공되는데, 현재 한국 학생들 비율은 25% 정도 되고, 기타 대만이나 러시아, 태국, 일본에서 다양한 아시아권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클래스메이트가 돼서 다양성도 경험하게 되고, 한국말만 듣는 환경이 아니라 영어를 쓰는 환경 내에서 여러분들은 한 달 내내 영어에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게 2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식사, 기숙사, 1대1 수업이 하루에 4타임, 그리고 풀타임으로 계속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4인실 기준으로는 160만 원 됩니다. 너무 가성비가 좋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게 1대4 수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문법과 어휘력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도 방학 때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렇게 뺄 수 있는 수업 일수를 학교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빼서 2달 정도, 3달 정도 필리핀 세부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거는 정말 강추합니다. 기왕이면 미국에 가서 호스트 가족들과 바로 소통도 가능하고, 학교 가서 친구들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팝에 대해서 알려주고 대화하고, 내가 묻고 싶은 거 질문하고 하고 싶지 않나요? 시설은 이게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영상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기숙사도 남녀 기숙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남녀가 기숙사에 금지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금지 구간을 넘어서면은 퇴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게 운동도 할 수 있고 레크레이션 센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셔서 굉장히 만족할 겁니다. 이 SMEA라는 어학기관은 세부에서 2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어학기관이고, 코로나 전에는 1800명 규모로 캠퍼스가 정말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던 곳인데, 엔데믹 이후에도 세부 시티에 캐피탈 캠퍼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마크쌤이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출장 갔다 와서 직접 영상과 자료들을 찍어온 것도 있고, 또 막탄 가족 연수, 엄마와 함께하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과 엄마들이 떠나는 연수로도 특화되어 있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나중에 마크쌤이 영상 편집이 되는 대로 직접 찍어오고 만들어 온 영상과 함께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국에 가기 전에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 또는 조기 유학 보딩스쿨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영어가 부족하다라면은 영어 준비는 효율적으로, 물론 내가 성실하게 해야겠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 세부에서 한 달 160만원, 70만원대로 기숙사, 삼식, 식사 1대1 위주로 4타임 그룹 수업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외출이 불가하면서 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마크쌤은 좋은 유학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